전립선 수술 자체는 발길에게는 영향을 안 주는데 이 문제가 자기의 성감, 오르가즘에 약간 영향을 준다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비상식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가 전립선 비대증 전문 병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하고 발기부전 수술을 전문을 하고 있죠. 어떤 이유로 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게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가지게 됩니다. 원인은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인데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참고 소변지력이 약해지는 것도 참고 지내시는데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비상식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립선이 나빠진다? 세모하겠습니다. 커피나 술은 전립선에 안 좋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은 같은 것이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면 성기능이 떨어진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금욕하면 전립선이 나빠진다? 참, 세모하겠습니다.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면 전립선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세모하겠습니다. 매운 음식은 전립선염 위험을 높인다. 또 세모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모가 되게 많네요. 네, 좀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전거 자체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안장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해연부를 자극하는 게 압박을 주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오래 타고 오줌을 누면 오줌 누를 때 약간 찌릿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립선염 환자가 안 그래도 해연부하고 소변이 안 좋은데 자전거를 탄다고 오랫동안 안장에 앉아 있으면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전립선 안장을 사용한다든지 어느 정도 타면 잠시 스트레칭을 해서 해연부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넣어서 타는 것은 상당히 권장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커피와 술은 기본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또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를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전립선 주위에 골반 근육을 이렇게 경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해연부의 압통, 통증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립선 쪽으로 혈류순환이 좀 안 좋아져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환자들은 커피 대신 디카페인 커피 드시는 게 좋고 술도 무알코올 술을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괜찮나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도 안 그래도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빈뇨, 급박뇨가 있지 않습니까? 세뇨, 지연뇨도 있듯이. 근데 술이나 커피가 이뇨작용을 통해서 또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빈뇨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고 나면 커피에 술을 한 달 이상 자제하게 합니다. 없죠. 전립선암은 대개 전립선의 뒤쪽 면에서 말초대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70~80%가 말초대에서 생기거든요. 정상이 있으려면 이 요도를 압박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생기다 보니까 어떤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죠. 전립선암은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40대 때부터 전립선암을 검사합니다. 대개는 50세부터 시작합니다.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DRE라고 직장 수지 검사에서 딱딱하게 뭐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병리학적 소견이 전립선 비대증은 정상적인 양성의 세포가 많아져서 뚱뚱해져서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 전립선 염증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거죠. 정상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모두 빈뇨나 세뇨, 지연뇨, 또 야간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립선염은 특징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이죠. 비대증은 통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으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 자체는 발길에게는 영향을 안 주는데 정액이 안 나오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합니다. 그 범주에서 이제 성기능에 영향이 있냐, 있을 수 있다, 세모라고 한 건데 발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오르가즘에도 영향을 안 준다고 돼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정액만 안 나올 뿐이지 오르가즘도 느끼는 것도 똑같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정액이 안 나오니까 섭섭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정액이 안 나오는 이 문제가 자기의 성감, 오르가즘에 약간 영향을 준다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있을 수 있어요. 금욕을 하게 되면 전립선액이 전립선에 꽉 차게 되겠죠.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립선에 부분적인 우려이 생기고 그로 인한 압통이 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안 그래도 통증이 있는데 사정을 안 하면 이런 압통은 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사정이 염증성 액이 배출되어서 전립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금욕한다고 해서 전립선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답했습니다. 성관계 후 소변을 보는 거는 여성의 방광염의 유병률을 확실히 낮춰줍니다. 근데 전립선염에 있어서는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세균이 없는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다.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건 아니고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방이 안 됩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대장균 같은 균이 요도를 해서 전립선 도관으로 올라가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미 소변은 염증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관계 후 소변을 누는 게 전혀 예방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운 음식의 성분은 캡사이신이지 않습니까? 캡사이신이 방광경부하고 요도에 있는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감각신경에 있는 TRPV1이라는 리셉터를 자극해요. 그러면 통증이 생깁니다. 매운 음식 먹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고생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캡사이신이 전립선염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어요.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장시간 앉아있는 행동을 피하고 술, 담배, 커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참는다고 개선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지 치료 효과가 좋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뇨작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앓고 계신다면 저희 병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푸른 비뇨기과의 간편한 비상식 최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